작년 12월 3일 이후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손님이 뚝 끊겨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 살림을 무작정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선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출범 2주 만에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특히 장기간 빚에 시달려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드뱅크라는 제도를 가동해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 빚이 늘어나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덕분에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어차피 나라가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기대가 퍼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선 이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하는 60대 이상 시니어층에겐 분명 반가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지를 시니어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대출을 받습니다. 식당을 차리든 작은 가게를 열든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 큰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문제는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이자 부담이 너무 크면 결국 빚을 다 갚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치킨집을 열었다가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기면서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배드뱅크 정책, 즉 장기 연체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는 분명히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서 빚을 갚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7년만 버티면 나라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성실히 빚을 갚는 걸 당연시 여겨온 분들이 많기에 이런 정책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도 국가 경제 위기가 심각했기에 장기 연체자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빚을 일부 탕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도덕적 해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정책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을 살리는 긴급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기준과 철저한 심사입니다. 요즘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했다는 뉴스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영업자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내용과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시니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빚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분들은 사업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권리금, 가게 운영비 모두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채무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럼 그동안 어렵게 빚을 다 갚은 사람들은 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기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형평성 문제가 줄어듭니다.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만 적용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소비 쿠폰입니다.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바로 주는 건 아닙니다. 재래시장, 동네 상점 등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내수 살리기,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에서는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 국가빚도 1,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SOC, 즉 도로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면 고용도 늘고 세금도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돈을 나눠주는 부분이 절반을 넘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이 1조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즉 나라 돈을 푸는 정책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조 원이라는 큰 돈을 쓰는데 실제로 민생을 돕는 데 들어가는 돈은 1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1% 정도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그냥 돈을 뿌리는 보여주기식 정책인지 헷갈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정책 중에서도 자영업자 빚을 탕감해주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가게 운영하다가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빚을 성실히 갚아온 분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4조 원을 더 들여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떠안는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받을 가능성이 없는 돈을 정부가 대신 메워주는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못 받을 돈이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세금을 써서 금융사의 손해를 메워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실 채권을 정리해줘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기준 없이 진행하면 형평성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라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실질적인 민생 효과가 우선입니다. 둘째, 빚을 갚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이 당장 눈앞의 돈에만 집중되는지 미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을 비판 없이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중심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자녀,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 실질적인 혜택을 챙기고 손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